렌트사별로 가격이 다른 건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렌민의 김현우 대표입니다. 11월을 시작하면서 오전 회의 때 고객님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랑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질문들이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도 궁금한 점이 아닐까 생각해서 영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장기 렌트하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나요? 많이들 물어보신 질문인데요. 장기 렌트는 임대차 계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신용등급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정수기를 렌탈했는데 안마의자를 렌탈했는데 이게 금융권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 많이 비싼 안마의자를 렌트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심사 조회 기록은 일정 기간 남아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신용등급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두 번째, 직장인이 장기 렌트를 했을 때 세제 혜택이 있나요? 직장인이 장기 렌트를 했을 때 받는 세제 혜택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왜 요즘은 직장인들도 장기 렌트를 많이 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땐 소비 패턴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전처럼 차는 내 재산, 내 거라는 인식보다 어차피 몇 년 타고 바꿔야 하는 상품이라는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에서는 아직도 차를 한번 사면 10년은 타야지 라는 인식이 있는 반면 요즘 50대 분들까지도 차는 소모품이고 4, 5년 타면 어차피 또 신차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 싶다라는 마인드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중고차 값을 받고 처분하는 것보다 자존 가치가 높은 장기 렌트 상품을 적은 대여료로 이용하다가 반납을 하는 게 더 이득이라는 점을 다들 알고 계신 듯하고요. 또한 취등록세, 자동차세, 보험료 같은 귀찮은 부대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간편하다는 장점과 초기 비용이 없이 핸드폰 약정하듯이 구매 가능하다는 점도 장기 렌트의 점유율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환급이 되는 차종은 어떤 게 있으며 부가세 환급이 안 된다면 어떤 세제 혜택이 있는지. 부가세 환급이 되는 장기 렌트 차종은 경차 또는 9인승 이상 승합차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 렌트는 월 대여료에 대해 전자상 계산서가 발급이 됩니다. 경차나 9인승 이상 승합차는 부가가치세 환급 및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비용 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나타, 그랜저 같은 승용차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비용 처리만 받으실 수 있답니다. 네 번째, 장기 렌트의 보험 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장기 렌트의 보험 범위는 크게 개인과 법인 사업자의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개인에는 개인 사업자까지 포함이 됩니다. 개인의 보험 범위는 직계가족 및 사업장의 임직원까지입니다. 직계가족이라 함은 캐피탈사와 전업사마다 해석 범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계약 전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경차 또는 9인승 이상 승합차를 제외한 차량의 경우엔 임직원 특약을 가입을 해야만 비용 처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사업장의 임직원 또는 하청업체, 도급계약업체까지 보험 범위 안에 포함되게 됩니다. 만약에 법인 대표의 아내나 법인 대표의 아들이 타다가 사고를 내게 되면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없으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렌트사별로 가격이 다른 건 왜 그런가요? 이걸 알려면 장기 렌트의 월 대여료가 어떤 방식으로 산출이 되는지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차량가액 플러스 취등록세 플러스 N년치 자동차세, N년치 보험료, 렌트사 수익 빼기 특판 할인액 빼기 잔존가치 나누기 N을 한 금액이 월 대여료입니다. 여기서 정해진 건 차량가액, 취등록세, 자동차세만 고정이고 나머지는 렌트사마다 다릅니다. 회사별 주력 차종이 다르기 때문에 특판 할인액과 잔존가치도 다를 테고요. 렌트사 수익률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이런 이유들로 렌트사별로 월 대여료는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여섯 번째, 신용등급에 따라서 월 렌트료가 달라지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신용등급에 따라서 대여료가 달라지는 회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렌트사는 동일한 대여료로 진행이 됩니다. 단, 신용등급이 안 좋다면 담보조건이 붙겠죠? 담보조건이란 보증금 20%, 선수금 20% 같은 조건부 승인이 나게 된다는 건데요. 또한 신용등급이 좋으면 해당 차종의 최저가 렌트사로 계약이 진행을 가능하겠지만 신용등급이 좋지 않다면 다른 렌트사로 진행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렌트사별로 가격이 다른 건 바로 위 다섯 번째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죠. 일곱 번째, 장기 렌트랑 리스의 차이점은 뭔가요? 차량의 구매 방식에는 직접 구매 방식과 간접 구매 방식으로 나뉘는데요. 직접 구매 방식은 현금 일시불, 할부, 즉 내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는 방식이고, 간접 구매 방식은 장기 렌트, 리스, 즉 내 명의가 아닌 렌트사나 리스사의 명의로 구매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장기 렌트, 리스 모두 간접 구매 방식으로 동일합니다만 상품의 성격이 다릅니다. 장기 렌트는 여객 자동차 운수법을 따르며 리스는 여신 전문 금융업을 따릅니다. 즉 장기 렌트는 위에 설명한 대로 임대 상품의 성격이고 리스는 금융 상품의 성격입니다.
두 상품 모두 내 명의가 아닌 간접 구매이므로 재산세 할증이나 건보료의 상승은 없지만 리스의 경우 할부와 마찬가지로 구매상품이기에 대출 기록은 발생합니다. 보통은 대출 기록이 발생하더라도 고가의 수입차의 경우 리스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국산차의 경우는 자기네 대응률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8번째, 전업사 영업사원이 그러던데 캐피탈 장기 렌트 쓰면 반납할 때 힘들다던데 맞나요? 아닙니다. 저도 전업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고 흔히 쓰는 영업 방법인데요. 전업사가 나쁘다, 캐피탈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 역시 전업사와 견적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캐피탈만 좋다고 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팩트에 기반한 말씀을 하셔야지 카더라식의 까내리기는 옳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업사의 경우는 전략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들의 대부분은 캐피탈에 비해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대기업답게 사후관리나 제휴된 서비스가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자들은 높은 대우를 커버하기 위해 캐피탈 장기 렌트를 반납할 때 반납하기 힘들고 돈이 많이 나온다 라는 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정말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바로 알아야죠. 약정사를 확인해보고 검토한 결과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론 한 군데 빼고는 반납 페널티 기준은 전업사와 모두 같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Q&A 시간 가져봤는데 질문들 중에 궁금하셨던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상세하게 얘기해드리려고 했는데 전달이 깔끔하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추가적으로 더 생각이 나거나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는 질문들은 후속편으로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렛미네 한줄평, 너무 다 알고 있는 내용인가?